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관련한 로드맵입니다. VIP가 인물을 보이고요. 무이자 할부, 체크카드, 그리고 신용등급, 연회비, 어플리케이션, 포인트, 할인 등등이 보입니다. 오늘 먼저 신용카드와 관련한 빅데이터 점검부터 해볼게요. 네, 사람들이 트위터하고 블로그에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어떤 글을 써놨는지 한번 살펴봤더니요. 네. 긍정적인 언급하고 부정적인 언급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긍정적인 언급보다 또 부정적인 언급이 꽤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긍정적으로는 이제 신용카드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결제가 된다. 아무래도 좀 세원이 투명해진다라는 좋은 장점을 얘기하는 반면에 또 반대로 또 비싸다, 나쁘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신용카드 이용하게 되면 좀 더 비싼 것도 사게 되고 또 신용카드 이렇게 도용하는 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신용카드의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부라는 것은 요새 그 포인트를 또 기부한다라고 도네이션하고 해서 예.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세제 혜택도 받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많이 좀 긍정적인 일에 좀 썼으면 좋겠고요.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요즘 또 SNS 우리 스토리에 올라온 거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아직도 모바일 카드 안 쓰시냐 이런 게 딱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보면 모바일 카드 쓰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딱 쳐보니까요. 그렇게 한 지갑 있는데 보면 돈도 많고 복잡하고 카드 있고 꾸깃꾸깃한데 스마트 카드란 게 딱 있어갖고 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스마트 카드 딱 누르니까요. 코나 아이라는 종목이 딱 뜨는데 아마 코스닥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잘 모르는 회사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것인데 그 기업의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맞네요. 스마트 카드, IC 카드 제조 및 관련 솔루션 개발 업체 딱 나오고 있고요. 전에 보면 이거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서 주식 투자에도 직접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어요. 일부러 요새 카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네네, 이 핸드폰 안에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해서 네네. 칩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거 보안 조심해야 된다라고 또 한번 나오더라고요. 아, 뉴스에. 그래요? 네. 네. 근데 신용카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의 집합체가 될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요새 많이 이용되고 있죠. 많이 네. 쓰실 것 같아요. 그 롯데카드가 최근에 스마트 컨슈머라는 앱을 내놨는데요. 이 앱이 어떤 거냐면 카드 가맹점에서 누가 결제를 할 때마다 여기가 좋았는지 싫었는지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뭐 옷가게 갔는데 뭐 불친절했다든지 이런 평을 다 남기게 하는 거예요. 바로. 네, 그리고 사람들 넘기면 아까 얘기한 포인트를 줘요. 그걸 남기면. 그렇죠. 그러면 포인트를 조금씩 모아서 커피 마실 때 1,000원씩 할인도 받고 이럴 수 그래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이게 정보가 모이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결제할 때 이 정보가 뜨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가맹점이 네. 어땠는지라는 소개를 해주는 이런 좋은 정보가 되고요. 네.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마이메뉴라는 이 맛집 전문 서비스를 내놨어요. 최근 3개월 동안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카드 결제를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에르맹콕처럼 여의도에서 근무하면서 방송인인 예쁜 여자분이 20대 아주 젊고 예쁜 여자분은 어디 식당을 많이 갈까? 이걸 남자분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이게 딱 이렇게 정보가 뜨는 거죠. 근데 막 동동주에 막 파전에 막 콩콩하고 있어. 알고 보니 그럴 수도 어디선가. 있겠네요. 그렇게 다 들통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조심하셔야 그 되죠. 빅데이터를 이렇게 접목시킨다는 네, 거죠. 네.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삼성카드 엠포켓이라고 해서 가맹점의 매출이나 결제 건수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가게랑 좀 운치하는 거 찾아주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소비자만이 아니라 B2B 서비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상권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BC 카드에서 이름도 재밌어요. 대박 상권. 뭐냐면 가맹점의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어디가 대박날 상권인지 알려주는 창업하는데 거죠. 할 사람들 좋겠네요. 그렇죠. 창업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 SK의 뭐 겟모어 카드 결제 빈도나 뭐 이용 패턴을 가지고 맞추면 경품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설렁탕집을 좋아한다 그러면 설렁탕집에서 1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벤트성으로 접근하는 앱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니까 하나씩 네.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요새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씩 이용하셔서 포인트에 또 적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신용카드는 어떻게 더 진화를 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신용카드가 뭐 상당히 발전한 나라지 하나인데요. 사실 빅데이터 쪽은 미국이 조금 더 발전돼 있어요. 뭐 캐피탈 원이라든가요, 체이스 맨해튼, 바클레스 이런 관련된 은행 임원들이 얼마 전에 마침 또 모였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 보니까 이제는 소비를 떠나서요. 소비하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 전에 이 사람들 은행이니까요. 그 사람들 소득이 다 나오잖아요. 소득과 소비를 완벽하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좋은 어떤 그런
어떤 프로포절도 하고요. 어떤 좋은 안내도 하고 어떤 세일즈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까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하고 또 뜨는 어떤 비즈니스가 예전에 보면 처음에 그 어떤 신용카드 회사에서 오면 뭐 정크잖아요. 수많은 어떤 할인이라도 여행 안내가 나오는데 요즘은 딱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 맞춤형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니까 오히려 소위 뭐라면 스팸 문자, 스팸 메시지 이런 게 많이 줄고요. 딱 원하는 것만 줬다 그래서 요즘 우리 성과도 좋고요. 그러게 해서 오히려 이런 은행들이요. SNS 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영역을 확대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와 카드가 접목됐다. 맞아. 이렇게 이해할 수 그런 되겠네요. 광고 너무 오면 너무 아까워, 낭비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빅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도입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좀 미진하잖아요. 그래서 네.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가 직접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신한카드 위성호 사장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2,200만 명이나 되는 고객 데이터를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정말 제대로 빅데이터 접목을 해보자라고 천명을 하고 나섰고요. 앞으로는 이제 고객과의 이런 데이터 분석으로 맞춤 솔루션 제공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BC카드도 이강태 사장이 지난해 8월에 취임을 하면서요. 빅데이터 분석에서 강점을 가진 세계 최고의 마케팅 회사가 거듭나겠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 자체가 카드 회사가 아닌 거예요. 이 고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신 대로 프로포즈를 해줄 수 있는 마케팅 회사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 대학생들, 저도 고등학교 때 아빠께서 이렇게 쓰라고 카드를 주신 적이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돈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지만 이제 딱 처음에 취업하고 나서 처음에 내 카드를 만들었을 때 그때가 정말 아시죠?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해외에서는 어떤 분위기예요? 이런 카드? 맞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는요 조금 여유 있고 그러면 애들한테도 어디 간다 그러면 백화점 간다 그러면 카드 주고 아빠가. 네.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부모님 시키는 카드 거잖아요. 주죠. 요즘 보면 맞아요. 시험 보면 중간고사 뭐 학기말 시험 보면 그냥 애들 다 쇼핑하러 가잖아요. 애들이 영화 보고 그러니까 카드를 줘버리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는요 거의 뭐 불가능한 얘기고요. 특히 애들이 카드 쓰면 잘 받지도 않아요. 그래요? 확인하죠. 진짜 오. 이름인지. 우리나라 사인 뭐 어떤 데는 그 점원이 대신 사인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법으로 완전히 잡혀갑니다. 그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대신 좋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앞서 신용이 있으니까 직장 가니까 주는 건데 네. 미국이나 캐나다는 제가 알기로 웬만한 은행 다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이 뭐 부모 뭐 수입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18세 대학생 되면은요. 처음에는 처음엔 자기네가 그 실수와도 자기네가 그 어떤 손해를 본다를 각오하고요. 처음으로 예를 들어 이해리면 것처럼 대학생이 되고 18세가 성인이 되면요. 한 1,000불어치를 줍니다. 신용을. 첫 번째 고객한테는 네네. 무조건 줘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대학생이 스스로 아르바이트라고 모아서 평생 신용을 갖고 가라는 거죠. 그 여기에 부모가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만큼은 혼자 독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용사의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할인 혜택도 많아요? 아주 그런 게 조금씩 있긴 있는데 요즘 보면 뜨고 있는 카드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아주 단순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연회비도 없고요. 무이자부에단 이자도 없고요. 환전 수수료, 뭐 계좌 수수료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도 없이 가는 거가. 그래서 요즘은 더 심플리스티 원 아주 최소하고 간단한 것만 하는 거니까 또 카드가 우리는 있고요.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데. 또 CT 카드에서 요즘 아주 히트 친 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보전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물건을 샀는데 짜증 나는 게 한 일주일 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보통 18개월 정도를 잡아갖고요. 가격 떨어진 걸 보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새로 하고 있고요. 서비스 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해갖고 CT 카드가 좀 히트 치는 카드가 있긴 있죠. 고객들을 사로잡고자 많은 네. 방법이 활용되는군요. 오늘 재미있는 카드의 세계를 들어가 볼게요. 넘사벽입니다. VVVIP의 시대는 과연 어떨까요? 극소수 상류층 소비자들, 이른바 VVIP들이 쓰는 카드는 따로 있다면서요? 아, 그럼요. VVIP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으냐면 이분들이 엄청 많은 결제를 하면서도 연체율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카드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고객이죠. 연체율이. 그러다 보니까 혜택도 듬뿍 주는 카드를 만드는데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오직 한 분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신한 프리미어 카드인데 항공, 호텔, 골프장, 명품관, 면세점, 소위 이제 VVIP들이 좋아하는 곳에서 특별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스위트룸에서 무료로 묵을 수 있는 신한 프리미엄 호텔 멤버십도 제공하는데 연회비가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딱 100만 원이고요. 이거 신한카드 이러니까 현대카드가 또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0.1%를 위한 카드 만들어 난 0.05%를 위한 카드를 만든다 해서 VVVVIP. 그렇죠. 더 블랙 카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회비가 얼마일까요?
글쎄요, 더 그것도 한 높였다고 150, 200? 하니까. 그리고 아까 100만 원짜리 딱 2배로 아, 200만 원.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월 대단하네요. 최고 결제한도 1억 원이나 돼요. 아, 크랜들 라인을 1억 원이나 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비행기도 하나 사시고 뭐 차도 한 대 사시고 요트도 사시고 근데 이럴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다 가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이거는 가입 조건이 엄청 까다로운데요. 현대카드가 정말 저는 어떻게 이럴지 모르겠어요. 예비 고객을 선정을 해서요. 초대장을 보냅니다. 우리 카드에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가입할게요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현대카드 사장님과 그리고 리스크 본부장, 마케팅 본부장 이런 주요 한 8명이 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치사해서 이 앞만 들고 회원님을 말지.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땅땅. 전원 합의가 돼야만 드디어 회원으로 인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연회비가 200만 원. 그렇게 까다롭게 가입을 시키면 그만큼 혜택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요. 매년 호텔에다가 명품 브랜드 선물 주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주죠. 저는 아이패드 준다는 걸딱 와닿았는데 네. 최고급 뷰티숍에서 우대권. 아. 그리고 이런 기프트 바우처를 모아온 게 총 한 500만 원어치 되니까 그 뽕을 뽑는 거네요. 네, 일단. 연예비보다 최소한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더 남는 장사긴 한데 또 글로벌 기업들과의 대화를 원하시는 남자분들 그리고 네. 명품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위해서 루이비통 CEO와의 대화도 뭐야? 마련해놨다고 합니다. 이런 거 정말 필요 없다. 이거 대화를 뭐하러 해요? 물건만 주면 되지. 아니, 그 그러니까요. 대화하면서 좀 할인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카드가 우리가 그 플라스틱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네. VIP들이 쓰는 거는 소재도 다르다고요. 아, 그럼요. 더 블랙카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첨단 나노 소재 뭐 이거 필요할까 싶지만 네. 인공 관절 소재로 코팅을 했다 그러는데 뭐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KT 국민카드 같은 경우 떼제라는 그 금속 장식의 기법을 예술적 카드를 도입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가져온 게 이게 롯데 그래요? 카드인데요. 네. 제가 좀 비싼 거 제가 좀 VVIP잖아요. 네. 아, 이거 본인 건 아니죠? 네, 아닐까? 빅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네. 카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카메라 쪽으로 좀 이름이 돌려보라네요. 이름이 뭐냐면 이게 다이아몬드 카드예요. 네. 다이아몬드 카드인데 가운데 하나 보이세요? 이 반짝반짝한 거? 네, 네, 네. 반짝반짝한 게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운데. 아, 요거. 네. 진짜 다이아예요? 진짜 다이아? 0.1캐럿의 다이아몬드고요. 이 카드가 발급받을 때 보증서까지 함께 보내줘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거 알려주는데 연회비가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혜택도 나름 괜찮고요.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 한국 마일리지 사시겠습니다. 되고요. 사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변조 방지장치로 만든 네. 건데 제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각도를 바꿀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이게 언제 쓰냐면 그 우리 지폐 만들 때 위조 반지용으로 쓰는 그 잉크예요. 그 잉크를 쓸 때는 심지어 이게 얼마나 그 귀한 건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용도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까지 나와서 뭐 대단한 카드죠. 네, 이 다이아몬드 이건데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네. 잃어버리면 제가 다이아몬드 보여줘야 되니까 네, 꼭 챙겨주시길. 두 분의 딱 한 종목 이어지겠습니다.